우선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신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경 손상이라는 거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뇌경색이 있거나 알츠하이머가 있거나 이럴 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망성녹내장의 가장 무서운 거는 증상이 없어요, 초기에. 그래서 전혀 아무 문제 없는데 녹내장이 있다고 하면 깜짝들 놀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간학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명을 만들 수 있는 녹내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백내장이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병인데요.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시야결손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요즘은 녹내장이라는 게 눈에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치매 환자에서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경우들이 녹내장 환자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은 녹내장이 크게는 급성 녹내장, 만성 녹내장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만성 녹내장이고요.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압이 20일 미만이 정상인데 갑자기 안압이 40, 50으로 뛰면서 두통도 생기고 구토도 일어나고 시력도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물들이 생성이 되고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갑자기 막혀서 생기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뇌에서 이제 시신경으로 가는 통로에 굉장히 좁아지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서 압박들을 주변에서 받아서 생긴다는 기계적인 원인이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망막 신경절 세포들에 가는 혈류들이 좀 떨어져서 결국은 눈에 혈관들이 못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혈류가 떨어지면서 시신경에 손상을 줘서 녹내장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두 가지 가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녹내장은 갑자기 안압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건데, 갑자기 안압이 높아지는 것들이 언제 생기냐면 눈에서 이 동공, 빛이 있으면 작아지고 빛이 없으면 커지는 이 부분들이 딱 중간 정도 커졌을 때 갑자기 그 부분이 닫힐 수가 있거든요. 보통 어두운 데서 TV 보거나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 밝은 거를 봤을 때 중간 정도로 커집니다. 그때 잘 생길 수가 있고, 엎드려서 책 같은 거 보게 되면 앞쪽으로 이제 눌리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눈 앞쪽에 있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길이 막히면서 급성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어떤 명확한 원인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유전적인 요인으로 어떤 유전자 변형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당뇨 고혈압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당뇨 고혈압 둘 다 초기에는 오히려 녹내장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을 때는 혈당이 높은 게 스트레스 받은 어떤 세포들한테 처음엔 영향을 좀 좋게 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 고혈압도 결국 혈압이 높아지니까 혈류가 증가해서 아까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서 녹내장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혈류가 좋아지니까 오히려 녹내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당뇨 고혈압 둘 다 결국에는 이제 미세혈관, 혈액순환을 안 좋게 만드는 게 당뇨 고혈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좋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그런 것들 조절 잘 하시는 게 좀 좋고요. 또 다른 눈의 질환으로는 고도근시 있을 때 시신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줘서 녹내장을 잘 오게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급성 녹내장이 잘 오는 나이대가 있으세요. 보통 여성분들이 많고요. 보통 5, 60대 정도, 그러니까 백내장도 좀 생기면서 눈 뒤에 수정체가 앞으로 좀 밀고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눈 앞에 쪽이 많이 좀 좁아지고 원시, 그러니까 심한 경우들이 그런 급성 녹내장이 잘 오거든요.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어두운 데서 그런 밝은 거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눈을 봤을 때 이 앞에 쪽이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병원에 오셨을 때 그냥 건조증으로 잠깐 들렸다 하더라도 환자분 급성 녹내장 잘 올 수 있는 눈이니까 엎드려서 책 보지 마시고 어두운 데서 밝은 거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꼭 엎드려서 책 보면 안 돼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선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신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경 손상이라는 거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뇌경색이 있거나 알츠하이머가 있거나 이럴 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높아지면 실명이 될 때까지 몇 정도의 안압이면 실명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 이런 이제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보통 21에서 25 사이다라고 하면 15년 정도면 실명이 되고, 25에서 37년, 30이 넘어 그러면 3년 안에 실명이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안압이 높은 건 굉장히 위험해서 가끔씩 급성녹내장이 와서 안압이 50, 60이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되면 쓰레기통 하나 붙잡고 다니면서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엄청 아프신데 특히 시골에 뭐 혼자 계시거나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으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오시고 3일 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분들이 뭐 엄마 뭐 괜찮아 어디 불편한 거 없어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다가 머리가 아프네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 내과에 가서 그냥 두통약만 드시다가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력도 떨어졌는데 두통도 있고 그런 토할 것 같고 이러면은 안압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안압이 높으면 심형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망성녹내장의 가장 무서운 거는 증상이 없어요, 초기에. 그래서 전혀 아무 문제 없는데 녹내장이 있다고 하면 깜짝들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녹내장이 진행이 되면 내가 보이는 일부 중에 어딘가 까맣게 보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녹내장이 진행이 돼서 암점이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또 뭐 다른 망막질환, 망막에 어디 혈관이 막히거나 망막박리가 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까맣게 보인다라고 하면 꼭 안과 가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녹내장인데 까맣게 보였어. 그러면은 안타까운 게 그 까맣게 보인 부분을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이제 나이도 영향을 주거든요. 40대가 넘으면 녹내장 진단율이 확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한 번쯤 안과에서 망막 쪽 이상 없는지랑 치신경 쪽 녹내장은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미 그 정도면 녹내장이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까만 점. 그러니까 그냥 보통 비문증이라고 해서 까만 게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막 움직여. 이거는 이제 비문증이고요. 그게 아니고 어디가 항상 까만데요? 왜 까맣지? 잠깐 자고 일어나 볼까? 자고 일어나 봤는데도 까마네? 이러면은 뭐 녹내장일 수도 있고 망막 이상일 수도 있고 사실 머리 쪽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야 이상이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녹내장 때문에 까매졌다라고 하면 좋아지기 힘듭니다. 녹내장도 선천성 녹내장도 있고 뭐 소아 녹내장도 있고 한데 이건 뭐 극히 좀 일부겠죠. 백내장도 마찬가지로 선천성 백내장도 있고 엄청 젊었을 때 오시는 백내장도 있는데 보통은 나이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름살이랑 똑같은 거라서 누구나 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녹내장은 뭐 40대 이후에 좀 진단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뭐 사실 나이가 든다고 다 오는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생기면 무서운 질환이니까 40대 넘으면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녹내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안압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인들이 뭐 기계적인 압박 그리고 혈류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압을 낮추면 그런 기계적인 압박도 좀 줄여주고 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혈류도 좀 좋게 해주거든요. 안압을 떨어뜨리는 게 지금은 유일한 치료 목표고요. 녹내장이라는 게 시신경 질환이기 때문에 요즘은 신경손상과 관련돼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어서 항산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약물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 방법은 안압을 낮추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급성녹내장이 생겨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아예 막힌 경우는 새로운 홍채에 구멍을 뚫어서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한번 뚫어놓으면 그런 급성녹내장은 진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몇 시간 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점 진행될 수 있는 만성녹내장이라는 거는 보통은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왜냐면 요즘 다양한 약물들이 나오고 약물로서 안압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타겟 안압이라고 해서 어떤 안압으로 조절을 해야 되라는 게 다 다릅니다. 왜냐면 동양인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해서 안압이 정상인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18인데도 점점 이제 녹내장성 시야결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안압이 18인데 아예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할 때 어떤 약물을 한 가지를 썼고 그랬는데도 진행이 되면 두 가지, 세 가지 보통 이렇게 약물을 쓰게 되고요. 맥시멈 치료라고 해서 가장 약물을 많이 썼는데도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환자를 봤더니 약물을 잘 못 쓰시는 것 같거나 약 쓰시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면 레이저 치료랑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는 결국 눈 안에서 물이 생성되는 거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빠져나가는 길로 좀 소통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약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좀 넓혀주는 겁니다. 좀 뚫어준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수술 같은 경우는 눈 안에 있는 물을 바깥쪽으로 일부러 배수시켜주는 건데 예전에는 좀 수술을 크게 하고 너무 배수가 많이 돼서 안압이 떨어져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네, 요즘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요. 기계 자체가 0.33mm 정도 되는 뭐 기계도 아니고 기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물 빠져나간 부위에다가 삽입을 해서 물이 좀 많이 빨리 빠져나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수술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많이 줄었고요. 아니요, 녹내장은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시야결손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시야결손이라는 게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 해부학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이미 생겼는데 기능적인 시야결손은 아직 없네 라고 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람 약을 쓸까 안 쓸까, 쓸 때도 나이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기대 수명, 아직 젊은 나이 20, 30대고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7, 80년 동안 녹내장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왜냐면 녹내장은 좋게 할 수는 없고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거든요. 수년,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나이가 정말 뭐 90이 되시고 뭐 거의 100살이 되셨는데 녹내장이 있는데 그렇게 뭐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치료를 하거나 뭐 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실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도 그렇지만 막 방송도 자극적인 것들 많이 뽑잖아요. 실명을 부르는 질환, 녹내장.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가장 많고요. 정상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높은 녹내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치료를 안 받으면 당연히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검진이 중요하다고 한 게, 저희가 시신경을 봤을 때 이 사람 녹내장이 좀 생길 수 있겠는데? 라고 보이는 그 시신경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를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찍 발견하면 그만큼 안압을 빨리 낮추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니까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적겠죠. 근데 안타까운 경우는 나이 거의 70이 되셨는데 이런 녹내장 체크도 한 번도 안 받아보시고, 나는 눈이 좋아, 막 시력이 좋아서 나는 안과 처음이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과 처음 뭐 70대 오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좋지는 않은 게, 시신경을 저희가 봤는데 이분 녹내장 굉장히 진행된 보이는데 막상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녹내장 중기 이상이고, 그래서 본인이 증상을 느껴서 생애 처음으로 안과에 오신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백내장 수술 처음에 완치시키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걸 느리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빠진 걸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진단과 치료는 좀 빨리 하는 게 좋고, 근데 동양인 한국에서는 그렇게 실명될 정도로 심각한 녹내장은 흔치는 않다. 근데 정말 실제로 안압이 높은 녹내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엎드리는 게 급성 녹내장 오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엎드리는 거 말고 물구나무 서기라든지 넥타이 세게 매는 거는 안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요. 또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게, 결국은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쓰게 되거든요. 산소를 과다하게 쓰다 보면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신경에 영향을 줘서 녹내장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은 별로 안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내장이 안 좋은 게 흡연이 안 좋거든요. 흡연하시는 60대 이상의 분들이 항상 물구나무 서기 하고, 넥타이는 쫄라매고, 그리고 베개는 안 베시고, 거기다가 당뇨 고혈압까지 있고, 고도근시가 있어도 눈이 나쁘다라고 하면 녹내장이 잘 올 수 있는 눈이겠죠. 근데 오메가3가 좋긴 하겠어요. 진짜. 오메가3요? 오메가3는 근데 전신 건강에 되게 좋은 거로 돼 있어서 저도 영양제 잘 안 먹는데 오메가3를 먹습니다. 음식도 있을까요? 음식이요? 음식에. 애매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산화제, 시신경 보호 효과 있는 것들, 산화적 손상이 녹내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시신경 보호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산화제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처방하지는 않고요. 은행나무의 추출물, 이런 것도 혈액순환 개선제잖아요. 그게 혈류를 개선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들도 권하기도 합니다. 녹내장을 처음 진단받으시면 실명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녹내장은 정상안압 녹내장이라서 그렇게 진행이 빠르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녹내장이 잘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거나 근시가 심하거나 편두통이 있을 때는 녹내장이 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일찍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또 40대가 넘어가면서 녹내장 진단율이 높아지니까 40대가 됐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내 눈 건강을 위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한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